네, 오늘 기관의 매수 속에 코스피는 그래도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 자꾸 오락가락하긴 하지만 외국인 기관의 매수 여전히 유입되면서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876선 지나고 있는 코스닥. 그 시장 안에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 두 분의 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손여루 팀장, 전덕하 팀장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실시간으로 좀 긴급 진단할 만한 종목을 꼽아보니까 다 2차 전지와 관련된 뉴스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2차 전지 올라탄 포스코그룹주의 질주입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수직 계열화가 잘 된 대표적인 그룹을 뽑아보자면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가 떠오르거든요. 뭐 LG화학도 있지만, LG도 있지만. 근데 그 안에서 유독 증권가의 좀 호평을 받는 쪽은 포스코인 것 같고요. 조금 더 고평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에코프로 같아요. 이 포스코 그룹주가 어떻게 2차 전지 사역을 입게 됐는지, 특히 포스코홀딩스에 오늘 나온 오만 그린 수소 개발 사업건, 이거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뉴스인지 팀장님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충분히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시점이다. 어찌됐든 간에 2차 전지 하는 이유도 네. 탄소 배출 제로, 친환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들도 이제는 뭐 그린 수소나 이런 식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충분히 좀 관심 가질만 하고요. 특히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빠르게 좀 뭔가 시장에서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역량을 좀 보여준 내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진행한 부분이 이제 5만 그린 수소 사업 개발권을 이제 47년간 향후 사업하고 이제 뭐 개발하고 생산하고 할 수 있는 독점 계약권을 받아온 거기 때문에 네. 충분히 추후에는 좀 더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다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해상 그룹 이제 해상 폭력 쪽으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1위 오스테드라고 하는 해상 폭력 기업과 같이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뭐 2차 전지만 볼 게 아니라 친환경 그린 수소 쪽이나 그리고 국내 해상 폭력 시장도 약 16.3배 이상 커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이런 추가적인 신사업들이 조금 더 밸류에이션들을 좋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새로운 모멘텀으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그린 수소가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재생 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하여 생산한 수소를 일컫는다라고 하는데, 원래 포스코홀딩스 하면 저희가 그전에 리튬, 염호 이야기 그렇죠. 많이 하다가 그린 수소까지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또 더불어 최근에 그 철강 업황도 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기에 이 포스코홀딩스의 삼박자가 다 맞춰지고 있다라는 호평들이 많은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 포스코홀딩스를 좀 꽉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좀 그런 긍정적인 관점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예전의 포스코홀딩스가 아니다라고 누누이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죠. 예전에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업종 저평가 몇 달 상당했었는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2022년 상반기에 러 사태가 발생하면서 반사 수익을 얻은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작년 상반기에 좀 폭발적으로 실적이 개선된 모습이고, 어떤 경기 업황 부진에 따른 우려로 실적이 훼손된 부분이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떤 2차 전지에 대한 밸류 체인을 갖춘다는 기대감에 주가 최고가를 돌파한 다음에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 번 더 증권사의 긍정적 리포트랑 이동평균선 이제 골든 크로스를 형성하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나 수익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좀 좋은 타점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실적은 어떤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고, 포스코홀딩스 그룹주에 대해서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한 부분에 있어서 좀 나쁘게 보시는 분들 계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고 고액 자산가들이 담았다, 이런 부분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를 단순하게 철강주로 본다라고 하면은 고평가 영역에 있는 것은 맞지만, 2차 전지 관련 종목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예전 에코프로나 LNF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증설에서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업종 대비 5배가량 고평가에 갔다가 2차 전지 양극재 실적이 나오고 나서는 저평가 영역까지 들어갔듯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밸류체인을 갖추겠다고 발표했고, 그 영향에 업종 대비 고평가 영역을 갖지만 그런 밸류체인들이 실적을 내놨을 때는 저평가 영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어떤 좀 눌림목에서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림목 공략. 사실 이런 경기 민감주, 특히나 굴뚝산업 관련주들은 과거에 매수했다가 여전히 손실권에 있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포스코홀딩스는 2차 전지라는 색을 입으면서 새롭게 태어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포스코홀딩스를 단기보다는 정말 몇 년 동안 모아갈 만한 종목으로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기도 했었는데 전덕화 팀장은 최근 추세에 맞는 종목이니까 좀 한 1, 2년 단기로 보시겠어요? 아니면 더 길게 중장기로 보시겠습니까? 더 길게 보는 것도 뭐 그렇게 무리는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철강 쪽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생각보다 안 좋았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뭐 연초 같은 경우에는 뭐 리오프닝이나 양회나 이런 기대감들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기 침체로 좀 이루어지면서 그 중국에서도 지금 열연 가격이 한 20% 정도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좀 확산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좀 사업별로 좀 나눠서 본다, 판단한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뭐 포스코홀딩스야 모든 사업부에 대한 그런 이익들을 다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상충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플러스지만 네. 하지만 거기서 굳이 내가 마이너스까지 안고 갈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럼 그룹주에서는 좀 플러스 되는 요인이 될 만한 종목을 좀 잡아가 보는 것도 좀 좋다 판단을 해서요. 포스코홀딩스 물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보지만 그 그룹주 내에서 좀 본다면은 그 포스코 DX라고 해서 최근에 요즘 핫하잖아요. 네, 가파르게 좀 오르고 있는데요. 뭐 어찌됐든 간에 얘네들이 결국에는 사업 부분을 늘리고 캐파를 확장을 하고 공장들을 짓고 철강에도 이제 결국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조선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확장이 된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고 그 인력을 이제 결국 로봇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로봇들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DX가 지금은 좀 관심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DX를 관심주로 본다라는 거는 최근에 뭐 기관의 매수도 들어왔고 거래량도 좀 붙고 있는데 차트 분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거 기술적으로 목표 주가를 잡아야 될까? 뉴스에 따라서 좀 매수 매도를 해야 될까요? 이쪽으로 모멘텀에 따라서 좀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결국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또 아직까지도 로봇 인수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온 것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향후 로봇 쪽에 조금 더 강화되는 모멘텀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단기지 뭐 차트적으로 뭐 기술적으로 분석을 한다면은 네. 19,000원 선에서 뭐 저항 라인 이렇게 좀 잘 돌파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유심하게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오히려 포스코 DX를 눈에 띄게 보고 있다. 목표 주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해 드렸고요. 모멘텀에 따라서 대응을 해보자. 어때요, 손유로 팀장님? 포스코 DX에 좀 맞먹을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포스코 그룹주 있습니까? 네, 우선 제가 시청률을 위해서 포스코 그룹주 하나 갖고 왔는데 시청률을 위해서요? 네,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한마디 좀 간단히 드리면 네. 정확하게 이제 앵커님께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작년 이맘때 포스코 홀딩스 한 줄평 말씀드릴 때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네. 이걸 이제 내 노후는 이걸로 끝이라고 했었거든요. 아. 네, 물론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때가 25만 원이었고 현재 제가 2차 전지 누누이 말씀드릴 때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업종포가 7.87이고 현재포가 10.49고 12개월 선행포가 9.50이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를 만약에 2차 전지 관련주로 보고 어떤 업종대비 고평가를 3배까지 뭐 멀티플을 3배까지 줄 수 있다고 하면 지금도 업종 대비해서 1.2배에서 1.3배이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도 있고요. 수급 등을 보더라도 최근에 개인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그 개인 순매수는 어떤 담당 PB를 보유한 고액 자산가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최근에 외인과 기관이 린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현재가로 매수해서 1년 동안 이렇게 뭐 보유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현 위치부터 21선까지 분할 매수하시고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2개월이든 나의 투자 원칙에 맞게 매매를 해보시면 수익을 가져가실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이제 좀 단기 수익을 위해서 갖고 온 종목 포스코 엠텍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불나방 같으시네요. 네, 저도 불나방에 일조를 하고 싶고요. 일단 리튬 관련 사업을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리튬 관련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리튬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뭐 전기차 충전소 관련 뉴스 나왔었고 유럽에서도 리튬에 대한 확보를 좀 확실히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리튬에 대한 어떤 수요 증가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 오늘 뉴스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리튬 플러스에서 수산화 리튬, 고순도 수산 리튬을 발표하면서 리튬 관련 종목들에 대한 온기가 들어왔는데 이러한 관심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아니라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이기 때문에 매매에 정말 자신 있는 분들은 하이드로 리튬이나 뭐 리튬 포스 뭐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해야겠지만 어떤 좀 매매 자신 없는 분들 중에서 어떤 든든한 우군을 갖고 있는 대형 그룹사 중에서 리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을 원하시는 분야나 포스코 엠텍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6%대 상승세 나오고 있지만 그 수급 동향이 외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이기 때문에 현 위치가 안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홀딩이고 현 구간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지 않는 그 내에 분할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그리고 두 분의 또 다른 관심주로는 포스코 엠텍과 포스코 DX가 나왔습니다. 포스코 요즘 열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주 알아봤고 이어서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시죠. 흑연 광산확보 경쟁에 크리스탈 신소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윗꼬리가 좀 달려서 저희가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심도 깊게 이야기를 해봐야겠어요. 그동안 흑연이라고 하면 우리 연필 쓰던 세대잖아요. 열심히 깎았었죠. 네, 연필심에 들어가는 흑연이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 이제는 배터리, 2차 전지에서의 소재로 흑연이 쓰이고 있습니다. 올해 전기차가 처음으로 흑연 시장 수요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 어디에서 쓰이는 겁니까? 네, 우선 좀 과학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흑연은 이제 탄소의 동소체로 이제 탄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지만 탄소의 배열이 다른 그런 집단을 동소체라고 부르는데 흑연이랑 다이아몬드는 똑같이 탄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배열 때문에 좀 성질이 다르다. 흑연 같은 경우는 이제 연필심과 샤프심의 재료로도 쓰이고 최근까지는 전기 양도체라고 하면 이제 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기가 흘렀을 때는 그게 성질을 갖추는 뭐 어떤 전기 자석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흑연 같은 경우는 전기가 흐르지 않더라도 항상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도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흑연이 이제 연필이나 이런 수요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필요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어떤 몸값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흑연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배터리에서 음극재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보통 음극재는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생각이 되실 텐데 네. 실리콘 음극재는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실리콘 이전에 이미 음극재의 주요 사용처로는 이제 흑연이 사용이 됐었는데 현재 좀 중국에서 이 흑연을 주로 생산하고 가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대한 증가폭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전기차 수요가 증가할 거고 우리 양극재에 그동안 집중을 해왔다고 하면은 양극재 증가하는 만큼이나 분리막이나 음극재도 증가될 건데 우리가 이제는 리튬뿐만 아니라 흑연에도 관심을 둬야 된다. 이런 투심이 오늘 좀 부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굉장히 자극적이었어요. 2030년까지 흑연에 약 120억 달러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2035년까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려 100여 개의 가까운 수의 광산이 필요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예전에 리튬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뭐 염무, 네네. 광산 그 열풍이 있었잖아요. 흑연도 그런 열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가능성은 있는 이야기지만 좀 이번에도 또 안타깝게도 중국이 매장량이 1위예요. 중국은 진짜 네. 많은 걸 갖고 있어요. 저희 당군 할아버지가 털을 조금 더 위에다 잡으셨으면은 네. 그래서 현재 총 세계의 흑연 매장량이 7,100만 톤 정도 됩니다. 7,100만 톤 정도 되는데 1위가 중국으로 거의 5,500만 톤, 거의 70% 이상을 가지고 있고요. 네. 2위가 인도로 520만 톤이고요. 3위가 한국인데 한국이 430만 톤입니다. 1위하고 2, 3위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이번에는 이제 한국이 그나마 좀 매장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은 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아시겠지만 배터리 내에서 양극재가 차지하는 부분이 음극재가 차지하는 부분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서 양극재 관련 관련주들만 좀 많이 부각이 됐던 거였거든요. 그만큼 음극재 시장이 좀 작았기 때문에 네. 플레이어들이 좀 적었었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들이 그렇게 양극재처럼 크게 일어나지는 않을까. 그거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어느 정도 테마로 형성이 될 수는 있어 보인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좀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네. 그 시장이 정말 돈이 되는 시장임이 맞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를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라던가 기대하는 정도는 제한적이다. 네, 맞습니다.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오늘 이 소식에 관련주로 크리스탈 신소재랑 상보가 올랐습니다. 상보도 여전히 급등 유지하고 있고 크리스탈 신소재는 지금 윗꼬리가 달려 있는데 오늘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럼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런 이슈가 있어?
그럼 지금이라도 사자. 반대로 나 이 이슈 기다렸어. 오늘이 매도 타이밍이다. 둘 중에 어느 쪽이 조금 더 적절할까요, 손유로 팀장? 저는 일단은 수급돈을 봤을 때는 좀 크리스탈 신소재 쪽이 안전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일단 아직까지 저는 현 위치에서는 약간 좀 트레이딩 관점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2차 전지할 때 양극재가 먼저 관심을 보였고, 그다음에 최근에 리튬,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음극재가 좀 투기가 순환되는 부분인데, 리튬 투자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리튬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덜컥 어떤 나의 큰 비중을 매매하기보다는 어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시화할 수 있는 성과가 나왔을 때 좀 본격적으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지, 그 이전까지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음극재, 이제 흑연 관련해서는 뭐 크리스탈 신소재나 상보 등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상보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고 시가총액이 지금 상한가 기준으로 1,164억 원인데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는 한 800억 정도, 700억대였기 때문에 확실히 트레이딩 관점이고, 그나마 좀 크리스탈 신소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갭이 있다. 그다음에 윗골이 달려있지만 뭐 시가를 이탈하지 않았고 오늘 수급돈을 본다면 외인의 순매수가 나오는데, 근데 중요시할 것은 만약에 이들이 제가 뭐 어떤 종목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라는 게 제 취미가 아니라서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리튬도 어떤 지분 확보에서 뭐 광산 투자해서 확실히 증설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흑연이랑 그래핀 관련 종목들이 사실 2018년, 2019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이제 그래핀 하면 대장은 당연히 국일제지죠. 근데 국일제지 지금 거래 정지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크리스탈 신소재랑 상보가 거짓말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확실히 지금 관련주로 부각이 되었을 뿐 이들은 그 어떤 입장도 내비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가랑 수급에 의한 매매를 하시고, 나중에 이들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 이 사업을 위해서 뭐 전환사채를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모으겠다, 이런 일련의 절차가 있을 때는 매매가 가능하시지만 현 단계에서는 확실하게 주가와 수급만 보시고 이 종목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 같다, 매매를 하신 다음에 모멘텀이 안 나온다든가 기술적 위치를 이탈한다든가 외인 순매도가 나온다든가, 그때는 좀 트레이딩 스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좀 멋있었습니까? 네, 멋있게 말씀해 주시네요. 네.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네,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있었다. 정말 크리스탈 신소재가 단순 테마로만 끝나선 안 된다. 투자자들의 돈을 조금 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흑연과 관련된 사업을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하겠다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해 줬기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현재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같이 볼 만한 관심주, 그럼 대안주는 없을까요? 방금 좀 설득을 당한 느낌이어서 자아를 좀 잡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크리스탈 신소재나 상보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지만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테마가 형성된다. 그 테마에서 당연히 뭐 우리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유지는 맞았습니다. 다만 이제 장중에 좀 그럼 따라갈 만한 이등주, 아직 시장에서 좀 부각되지 않은 이등주를 좀 가져와 봤는데 세노텍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세노텍이요? 네, 근데 이미 장중에 지금 거의 또 급등이 이미 나온 상태여서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자리기는 합니다. 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 시장에서 광물 자원을 채굴을 할 때 그 광물 자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놓치는 게 없이 이렇게 채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비재를 지금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지금 뭐 흑연이라거나 리튬이라거나 이런 광물 쪽으로 채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소비재를 판매해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테마에 대한 그런 영향들은 좀 적을 것 같고, 만약에 시장에서 같이 엮어준다면은 좀 더 포텐셜이 있게 나가줄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좀 부담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시장에서 지켜보고서 분할 매수로 가져가자라는 관점은 좀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노텍을 관심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하필 저희 방송하기 한 10분 전에 갑자기 또 시세가 분출돼서 좀 아쉬운데, 대안주로 혹은 이등주로 세노텍도 같이 눈여겨보자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시죠. 저가매수 기회다 외치더니 오늘 쏘아올린 코롱인더입니다. 주로 이제 화학 소재나 섬유 등의 경기 민감주로 많은 분들 알고 계시는데, 또 이 주가 급등이 나와서 찾아보니 업황이 좋아졌나 해서 찾아보니 배터리 사업이 또 거론돼요. 배터리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코오롱 인도 같은 경우도 화학 소재군, 필름 전자재료군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좀 유사한 기업이라고 하는 좀 효성 TNC를 볼 수가 있고요. 네. 어떤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있지만 2차 전지 소재 관련 추가적인 모멘텀이 부각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번에 이제 현대글로비스 저번 주 현대글로비스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소재에 따른 기대감이 좀 오늘 상승 동력의 트리거가 된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코오롱 인도 같은 경우는 어떤 화학 소재뿐만 아니라 수소 연료 전지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의 구성품인 수분 제어 장치랑 전해질막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 종목으로도 매매하신 분들이 물려 있으실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맞아요. 이제는 그나마 조금은 우려를 한숨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판단되고 있고요. 리포트를 보면은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양산 설비를 건설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주의 옷을 새로 입었다.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리포트를 본다고 하면은 이 코오롱 인더 자체 2분기 실적 개선은 예상할 수가 없겠지만 업황 개선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어떤 필름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안 좋지만 이 부분 좀 축소를 할 거고 수소 전지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 폐배터리 사업을 확신한 그거에 확산된 어떤 주가 부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투자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어떤 연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평가율이 또 심하고 오늘 장대 양봉 나오고 있는데 최근 4개월 연속 기간 순매수 들어오고 있으니까 좋은 기회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칭찬을 받으니까 갑자기 좀 더듬으시네요. 원래 칭찬이 약합니다. 코오롱 인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장대 양봉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리포트를 찾아보니까 유아다 증권에서 저가매수 기회다를 외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워낙 코오롱 인도가 몇 달 동안 바닥권에서 횡보만 했기 때문에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대표적인 종목이었거든요. 뭔가 이 저평가를 뚫어낼 만한 뉴스까지 더해졌으니 조금 더 기대를 걸어봐도 될까요? 지금 이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 이제 기회다. 즉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좀 사업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 폐배터리 기업,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 이전까지에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그런 마찰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눈치 보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제는 미국에서 이 인플레이션 이야기, 이 인플레이션을 좀 낮추기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제품들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또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런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좀 완화 기대감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패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내면서 맞아요.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폐배터리 사업 분야도 지금 이제 올해 말부터 양산 준비하면서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보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투자를 할지 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시장이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좀 지금 적자 사업이 나고 있는 필름 부분도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적자폭을 축소를 시키는 그리고 다시 한번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잘하는 것들은 보여주고 못하는 것들은 줄이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거라 판단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 이야기 나왔어요.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 4만 5, 6천 원대 탑승을 해서 지금 안정적으로 계시다라고 하는데 이 코오롱 인도에 대한 가격 전략으로 정리해 보죠. 네, 한 줄 평부터 말씀을 드리면 발바닥은 놓쳤지만 발목은 꼭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어떤 사업에 대한 개요나 성장성을 앞에서 말씀드렸고 너무 더듬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가격만큼은 이제 54,000원 일단은 54,000원에서 발목을 담그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가 제가 5만 원을 말씀드릴 건데 추가 매수가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7만 원이지만 7만 원 돌파 가격에 따라서 좀 추가 시세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업종포가 13.27인데 현재포가 7.87이고 11개월 선행포가 8.16이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도가 너무 커집니다. 그다음에 실적 개선되는 거 보면서 그다음에 단기적인 저항과 돌파하는 거 보면서 조금씩 분할 매매하시면 연말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코오롱 인더까지 들어봤어요. 오늘 저희가 했던 세 가지 실시간 특징주에서 호평을 받았던 거는 포스코 그룹주와 코오롱 인더였거든요. 네네. 그 안에서 딱 하나의 탑픽을 꼽아보자면은 어떤 재료를 꼽겠습니까? 포스코 DX를 포스코 DX를. 그럼 여기는 저는 포스코 MT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포스코 그룹주가 더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